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 리드온 백승화 파트너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전략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 이론에 대한 부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이제 좋은 보조지표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확률 이 부분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확률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확률 싸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확률 100%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수익이 나는 자리도 없고 사실 손실에 대한 부분이 더 낮은 자리,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이 확률 싸움, 기술적 분석의 의의잖아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의의다. 근데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가 95% 그리고 이제 95%가 아닌 돌발 변수가 나는 상황,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어떻게 이 기법을 이용해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볼린저 밴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동평균선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자료의 중심값입니다. 중심값.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의 중심값이다. 만약에 1, 3, 5, 7, 9 그러면 이렇게 1, 3, 5, 7, 9가 있으면 평균은 이 가운데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 2, 6 이렇게 있으면 1, 2, 3, 5, 6, 7, 9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나누기 7 했을 때 값이고 가격이 이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뭐 이게 4도 있고 8도 있으면 다시 평균값은 5가 되겠죠. 나누기가 9가 되니까. 이런 산술평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게 산술평균이거든요.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 조합평균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 내용은 스킵하고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평균값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술평균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 많이 쓰잖아요. 제가 5일선, 5일선 많이 말씀드렸고 21선, 61선 다 이 산술평균 쓰는 거거든요. 다 더해요. 그냥 5개를 더하고 나누기 5 아니면 뭐 10개를 더하고 나누기 10 이렇게 더한 개수만큼 나누는 거.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나서 너 평균 몇 점이야? 모든 종목 그 과목 내가 받은 점수 더해가지고 나누기 뭐 몇 과목 받는지 그렇게 하는 게 평균. 이 에버리지라는 게 그걸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산포도예요. 산포도가 이제 먹는 포도 아니고 산포도 이제 떨어진 정도예요. 중심값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13579면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13579면 5를 중심으로 얘는 이만큼 떨어졌죠. 얘도 이만큼 떨어져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4. 이만큼 떨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산포도가 13579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1, 10, 40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1, 10, 40이면 더했을 때 51이에요. 51이고 나누기 3하면 이 값은 27이에요. 27. 평균값은 27인데 봤을 때 이 평균값은 에버리지는 27. 근데 27 중심으로 1이나 10은 많이 떨어졌어요. 얘는 17만큼 떨어진 거고 얘는 뭐 26만큼 떨어진 거고 얘는 플러스 13만큼 된 거예요. 이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떨어진 값이 이 값과 이 평균값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 평균값이 값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산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정도. 표준 편차가 이 작으면 자료값들이 모든 이제 자료값들이 평균 근처에서 형성된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근데 표준 편차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뭐 1, 예시를 들어서 1, 10, 40 이렇게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크잖아요. 그럼 멀리 퍼져 있는 거예요. 얘는 에버리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27인데
이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다. 이 개념을 이제 알고 계셔야,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볼린저 밴드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확률로 정규 분포표, 이거 제가 언제 배웠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2라는 값이 제가 핵심인데 정규 분포표에서 2만큼 여기 보면은 되게 작게 돼 있어서 크게 했을 때 이거 크게 키워볼게요. 이거는 2.0이에요. 2.0은 0.4772.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은 95%라는 거예요. 95%. 이게 이제 핵심인데 볼린저 밴드 자체도 이 표준 편차 2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표준 편차 2를 중심으로 이 바깥에 갈 확률이 두 개의 바깥에 갈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5%. 5%밖에 안 된다. 이 정규 분포표는 사실 이거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언제 정확히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때 이 내용을 한번 배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예전에 한번 배웠었던 것 같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에서 되게 중요하다. 확률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95%, 5%. 우리가 100%라는 게 없잖아요. 100%. X. 확률 싸움에 주식을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수익이 없어요.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은행 이자는 100%로 뭐 1%, 기준금리가 지금 2%, 뭐 3% 이렇게 오르는 추세죠.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수익을 100%의 수익을 줘요. 사실 은행이 도산하면 그걸 못 받는 거지만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위험이 이제 없는 100%의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확률 싸움이에요. 하나의 사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 이 확률 싸움이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확률 싸움이다. 주식은 확률 싸움이다.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확률 싸움을 내가 더 유리한 확률 자리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에 가까워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러한 평균, 표준 편차, 확률 매우 중요하다. 평균값,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이평선 많이 쓰는 거고 볼린저 밴드 쓸 때 이제 표준 편차 말씀드렸죠. 얼마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 확률, 내가 수익 날 확률, 수익률, 타율.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율, 수익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진입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날 확률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매매를 하잖아요. 이 확률 싸움이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가지고, 도표, 차트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역사. 우리가 역사 공부해야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를 공부하는 거는 미래에 그 확률이 뭐 이제 사실 주식에서 더 이게 좀 잘 맞아서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우리가 뭐 이제 조선 시대를 공부하고 고려 시대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삼국 시대를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도 그런 사건의 환경이 있을 때 뭐 어떤 군주가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뭐 어떤 그 뭐 장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이런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어떤 비슷한 자리, 뭐 상승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여기 눌림했다가 뭐 여기 21선이 만난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더라. 뭐 이런 확률,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거래량, 볼륨이 빵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더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서 이 자리에 시가를 깨면 안 된다.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 기본적인 매매 팁이거든요. 다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시가는 깨면은 이탈됐을 때 손절하는 게 맞더라. 뭐 이런 확률이 주가 변화의 추세,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왔었을 때 주가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하는 거다. 그냥 과거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후에 미래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 건지 예측을 하는 게 우리 중심을 이제 보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 개를 봐서 많은 차트.
노가다죠, 사실. 많은 차트를 보고 과거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급등이 나왔더라. 뭐 과거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급락이 나왔더라. 이런 자리는 피해야겠죠. 급락은 피하고 급등이 나오는 자리는 이런 자리는 공략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거는 과거에 이런 영역이 있었을 때 이런 자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많이 찾아보자. 100%는 아니에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이런 자리가 수익이 나더라.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평균, 표준 편차 이거 가지고 확률 싸움을 하는 거다. 확률 싸움을 하는 것이고 볼린저 밴드를 이제 오늘 제가 가져왔잖아요.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이제 최근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일목균형표는 1935년이었었거든요. 이제 이건 1980년도. 80년대 트레이더 볼린저 이 사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만들었으면 백승화 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의 이제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볼린저 밴드라는 이게 이제 BB로 제가 이제 앞으로 BB라고 쓸 거예요. 볼린저 밴드 약자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선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 제가 이동평균선 할 때 그 이동평균선 강의, 이전 강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주 21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아요. 웬만하면 지켜준다. 지킨다. 20일 이동평균선과 상하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값을 나타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 편차 2를 말씀드렸죠. 2. 표준 편차 2를 더하고 빼서 나타냅니다. 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표인데 이 안에서 주가가 대부분 움직이더라.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 중심에서 20일이면 사실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의 주가예요. 20일은 한 달.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이 없으니까 보통 4주를 이제 한 달로 보잖아요. 상단선은 20일 이동평균선에다가 표준편차, 아까 말씀드렸던 곱하기 0.4772. 플러스죠. 플러스에 대한 0.477인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아래죠. 아래. 이거는 플러스인 거고, 이거는 상승인 거고, 표준편차 또 0.477이. 결국에 이 상단선과 하단선 이걸 더하면 95%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더라. 볼린저 밴드가 이제 표준 편차 2를 사용했을 때 이 안에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은 95%예요. 95%. 정확히 이제 95.44라고 되어 있는데 95%는 일반적으로 그럼 20개 중에 하나거든요. 20개 중에 하나만 20개 중에 하나 19개는 이 밴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밴드 안에 우리 2,000 종목이 있으면 우리 주시장에 2,300 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이제 총 사방으로 이제 뭐 신규 상장주가 생기기도 하고, 뭐 퇴출이 되는 종목도 생기기도 하고,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도 생기기도 하고, 결국에 2,300 종목 이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95%는 결국 다 밴드 안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95%를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표준 편차 2를 벗어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근데 2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벗어나는 게 4.5%. 위로 벗어나는 거는 이거의 반이겠죠. 2.2%, 뭐 2.5% 이렇게 치고 아래로 벗어나는 것도 2.2%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매수세 내지는 매도세가 비정상적으로 몰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95% 안에 있어야 되는 주가가 벗어나는 것을 찾아서 매매를 해보자.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다는 거는 4.5% 확률에 해당하는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21선을 돌파하거나 뭐 61선을 돌파하는 그 장기적인 그 장대 양봉이나 개인 투자자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정말 좀 말씀드리면서도 죄송스럽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모래알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여서 응집력을 가지고, 개인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를 한 방향으로 밀어버릴 수 없어요. 한 방향으로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요. 한 방향으로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올랐어요. 오르면 나는 팔고 싶거든요. 누군가는 팔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응집력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정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주식시장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성이 없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세력들, 세력 내지는 뭐 메이저, 금융투자라던가 뭐 연기금이라던가 외국인들, 대규모 자금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 메이저 세력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를 한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아래일 수도 있어요. 공매도를 치면 아래로도 수익이 나거든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5% 확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로 벗어날 확률은 그럼 2.2%인 거예요. 2.2%. 이 4.5%의 확률에 해당하는 주가가, 지금 이 주가가 이 4.5%에 해당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건 세력 내지는 뭐 외인, 기관, 뭐 금융투자, 이런 돈이 많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상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주가의 흐름을 유지할 수 없어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잠깐 올라가면요, 이렇게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만 있을 때는 다시 팔아요. 누군가 수익을 내고 팔아요. 팔면 떨어져요. 셀. 그러면 바이해도 올려도, 주가를 올려도 누군가 파니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주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제 다우 이론에서도 한번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 때 매매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올릴 때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그 체크를 해보면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 진짜 몇 개 없거든요. 요 정도 자리,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자리들만 보세요. 정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 30일 요 자리, 요 정도 자리 말고는 다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 모든 캔들들이 다 볼린저 밴드 안에 있어요. 그때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이런 자리들도 벗어나는 자리가 정말 몇 개 없다. 정말 몇 개 없고, 대부분 이 밴드 안에서 갈색, 이제 청록색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밴드 안에서 다 형성이 된다. 다시 한번 보셔도, 제가 이제 좀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지어놨는데, 거의 벗어나는 자리가 없어요. 이게 지수거든요. 지수.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작은 작전주나 뭐 이런 뭐 테마주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거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요. 이런 자리들도 반발 매수세가 다 유입이 돼요. 떨어지면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떨어진 자리들 보면은, 사실 이건 7월달, 6월달 이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도 9월달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준비했을 때 9월 30일 이제 그때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응이 좀 나와서 이제 2200포인트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나와서 밴드를 벗어나면 다시 밴드 안으로
획이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밴드가 내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밴드가 내려오기보다는 이렇게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특히나 지수 같은 아니면 뭐 우량주를 매매할 때 더 밴드를 벗어나는 자리만 매수를 해도 단기적으로 과대 매수권, 과대 매도권을 파악해서 매매할 수가 있다. 지수나 시가총액이 큰 상위 우량주는 밴드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95% 확률, 95%의 확률로 이 밴드 안에서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수나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가 이거를 벗어나면 위로 벗어나든 아래로 벗어나든 확률적으로 그게 적어요. 그런데 현대차와 LG전자처럼 예외도 있어요. 제가 거의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대차와 LG전자 다들 아실만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수나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가 100% 다 벗어나지 않는다. 95%. 결국 확률 싸움인 거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100%가 아니라 남은 5%를 우리는 조심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당시에 2021년 당시에 현대차와 LG전자에 어떤 예외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도 7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이 당시 급등이 나왔었을 때 현대차의 차트를 제가 따왔는데요. 보면은 이 자리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비정상적으로 돌파하는 자리고요. 여기 21년도 1월 이 자리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밴드가 형성이 되죠. 이 자리도 그래요. 이 자리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밴드를 벗어나는 원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뚱뚱해지는 그런 밴드가 뚱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괴리가 생기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우리 제가 좀 이렇게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세력들 내지는 뭐 주가의 메이저 수급들 뭐 이런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돼요. 흐름을 보면 이 처음에 제가 나왔던 요 구간에서는요. 요 구간에서는 당시 뉴스가 이제 8월 31일 뉴스인데요. 2020년도 8월 30일인데 니콜라 먹는 콜라 아니에요. 이거 그 이제 수소차 뭐 전기차 미국에서 협업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요. 뉴스.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은 뉴스가 생길 때 붙는다.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생긴다. 이전의 주가를 보면요. 여기 거래량이랑 이 생성되는 이 상승이 나오는 이 거래량이랑 거래량의 흐름이 달라요. 거래량의 흐름이 다르고 다시 거래량이 죽어요. 뉴스가 없어지고 뉴스가 소멸이 되니까. 근데 주가는 평탄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빵 터지는 구간, 거래량이 빵 터지는 구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와요. 다시 한번 또 어떤 뉴스가 나왔나. 21년도 1월 달엔 어떤 뉴스가 나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카. 당시에는 현대차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 뉴스로 현대차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진짜 약간 내가 그때 꿈을 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그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시장은 항상 애플카. 우리나라 사람들 애플, 삼성, 뭐 아마존, 알리바바 뭐 이런 대기업들 이름 들으면 껌뻑 죽거든요. 현대차도 대기업이잖아요. 현대차에도 납품한다고 그러면 중소형 어떤 작은 종목이 현대차랑 뭐 협력업체가 됐다. 주가 올라요. 그런 뉴스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애플카, 애플 자그마치 애플이에요. 애플과 협업을 한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거래량이 이전에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때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20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40%가 상승을 한다. 이 비정상적인 뉴스가 생기고 밴드를 벗어나면서 이게 2.5%라 그랬죠. 위로 벗어날 확률 2.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밴드를 벗어나는 2.5%의 확률이 뉴스. 제가 이 뉴스를 따라가면서 매매해야 된다. 아니라 그랬죠. 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매매해야 된다. 항상 주식 공부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매매할지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된다. 이 애플카 뉴스 받으면서 이렇게 빵 터집니다. 현대차는 이랬고 이 이슈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애플카의 협력설 말도 안 되는 지금에 생각했을 때는 무산됐죠. 그 이후에 무산됐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왜 내가 28만 원에 누군가 28만 9천 원에 매수했으니까 거기에 거래가 된 거거든요. 누군가는 뭐 저희 이제 방송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이 아니길 저도 바래요. 아니길 바라지만 누군가는 그 가격에 샀다. LG전자는 어땠을까요? LG전자도 똑같아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요 구간 보면 밴드가 이렇게 뚱뚱해져요. 이렇게 뚱뚱해지고 거래량이 생기고 똑같아요. 그냥 항상 모든 종목들이 이 밴드를 벗어나는 구간엔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고 뉴스가 생겨요. 이 우량주뿐만이 아니고 작은 종목들도 그런데 우량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언급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에 이 상승이 나올 때는 LG 마그나라는 회사는 사실 그 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그나라는 회사랑 합작을 한다. 합작.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 밴드를 벗어나고 이 엄청난 거래량이 실립니다. 이 구간이 뉴스가 생기면서 밴드를 벗어나고 거래량이 붙고 현대차와 똑같죠. 이 뉴스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 아니면 뭐 진짜 실제로 그런 구간에서 딱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좋은 흐름을 만들다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빵 터트리면서 모든 개인 투자들의 관심을 쏟는 거예요. 다음 이슈 볼까요? 다음 이슈. 이제 한번 올렸잖아요. LG전자 대형 우량주예요. 대형 우량주인데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LG전자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확정이 된 내용인데 그 전까지 휴대폰 사업부에서 적자 MD 이제 휴대폰 사업부에서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얘네가 백색 가전 되게 잘 만들거든요. LG전자가 뭐 세탁기, 뭐 스타일러, 뭐 청소기, 뭐 TV, 냉장고 뭐 이런 거 잘 만드는데 그런 데서 돈을 다 벌어서 영업이익을 쌓아놓으면 핸드폰에서 적자를 내서 맨날 까먹었어요. 그 규모가 5조 가까이 됐다고 해요. 5조. 뭐 연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까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겠다. 주가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적자 내는 맨날 그 형이 벌어온 돈을 까먹는 동생이 이제 나 안 까먹겠다 하면은 형이 좋은 거잖아요. 형 맨날 이제 돈 벌어다 가지고 동생 주는데 가전 사업부에서 돈 벌어다가 MD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에 돈을 주는데 휴대폰 사업부 이제 안 하겠다. 우리 가족을 더 이제 위해서 써보자. LG전자가 그렇게 구조적인 이제 개혁을 하니까 주가가 이후에 LG전자는 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됐다. 저희 지금 보면은 LG전자 사실 진짜 눈물 나거든요. 지금 19만 원에 누군가는 이때 19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1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 10만 원도 어렵습니다. 10만 원도 어렵고 지금 뭐 8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쭉 하락을 하는데 이후에는 쭉 하락을 해요.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9만 원 하던 게 19만 원. 이 당시 9만 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10만 원이 뛰더라.
점프를 하더라. 2배가 뛰는 거거든요. 이 우량주에서.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적인 게 이런 LG전자 같은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뉴스를 받고 거래량이 생기면서 비정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주가의 형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도, 볼린저 밴드라는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도 이런 구간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매수 메리트 있는 자리들을 분석을 해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을 공략해 볼 수 있다. 항상 따라가면 안 돼요. 뉴스를 따라가지 말고 뉴스가 어떤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이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분석을 해서 그냥 뉴스 나왔다고 따라 사지 마시고 내가 이게 샀을 때는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얼마에 손절할 것인지 전략도 잡아야 되고 이후에 이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아닌 이 흐름을 얼마나 내가 이제 즐기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지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95% 확률로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밴드를 벗어낸다는 것은 5%.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표준 편차 2. 표편이라고 이제 쓸게요. 표편 2를 벗어나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상방으로는 2.5%밖에 안 돼요. 하방도 있잖아요. 하방 2.5%. 상방 2.5%. 근데 상방 2.5% 이거를 벗어나는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죠. 돌연변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주가가 비정상적인 것이 시장을 이긴다고 볼 수 있어요. 지수가 떨어져도 지수가 이렇게 우리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떨어지는 장세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지수가 상승하는 장에서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2022년 자체는 그냥 원웨이 하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요이트, 이요이트 뭐 이번 주 잠깐 반등을 했어요. 잠깐 반등했다고 좋아할 만한 장세 아니죠. 다들 아실 거예요. 매매해 보셔서 아실 건데 이 원웨이 하락 장세에서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밴드가 늘어나면서 이 5% 비정상적으로 상방으로 2.5%밖에 안 되는 이 밴드를 벗어나는 거. 이 종목들은 돌연변이다. 우리 돌연변이들을 찾아서 매매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수익 내려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 시장을 이기는 종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이런 자리가 거래량도 생기거든요. 주가가 움직이는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볼린저 밴드가 이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운전을 해본다고 생각해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차도로 다니면 이게 95%의 확률로 모든 차들은 다 차도로 다녀요. 차도로 다니는데 이 사고를 치는 놈들 5%는 차도로 안 다녀요. 밴드로 안 다니고 밴드를 위로 튀기도 하고 아래로 튀기도 하는데 이 사고를 치는 이 친구들을 잡아야 된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매매할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 도로를 벗어나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원웨이 하방이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 종목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이 사고를 치는 친구는 이 종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 제가 이 내용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 내용인데,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는 것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드렸던 차트에서도 보면서 말씀드렸죠. 뉴스가 뭐 이슈죠. 뉴스가 있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 볼륨.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수익은 사람이 몰리는 자리에 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거래량 없는,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에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사고가 난 종목, 액시던트. 사고가 난 종목이 우리가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 어떻게?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 상단을, 지수가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2.5%.
2.5%의 확률로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생기고 사고가 난 종목을 매매하면 우리가 수익이 나더라. 그런 자리를 찾아보자. 어떻게? 밴드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확률은 2.5%고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했잖아요. 검색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딱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다른 조건 하나 없어요. 단 조건식 A. 정말 심플합니다. 단 하나. 영봉전 볼린저 밴드 종가가 상한선을 상향 돌파한다. 이 종목들은 13종목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검색했던 게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녹화를 했었는데 10월 4일? 4일에 이걸 종목을 한번 검색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10월 4일이에요, 이게. 이 검색기가 나왔었던 이 종목들이 나왔던 건 10월 4일인데 오르는 종목밖에 없죠. 오르는 종목밖에 없어요. 조건 하나만 가지고 2,300 종목 중에 13종목 찾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2.5%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1%? 1%도 아니 0.5%인데요. 2,300 종목 중에 13개밖에 안 나왔어요. 검색 종목이. 메리트 있지 않나요?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인데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기준이 있고 매매 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눈에 계속 익혀두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부. 기술적 분석은 결국 확률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률 싸움. 100% 수익이 나는 종목 없어요. 제가 검색기 드려도 100% 수익 난다고 말 안 하거든요. 공부해서 이런 종목들이 2,300개 중에 13개만 나왔잖아요. 지금 13개만. 13개만 나왔는데 이 종목들을 어디서 어떻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지 공부해 보시면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는 사실 이 종목 이거 검색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거 실제로 쓰는 검색기거든요. 정말 이 하나 조건만 가지고 하락장에서 근데 이 검색기 되게 잘 먹혀요. 하락장에서 13개밖에 검색이 안 되는 상승장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다 올라가니까 다 올라갈 때는 좋은데 뭐 이제 다 나오니까 모든 시장이 다 좋고 모든 종목들 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하락장에서 상방으로 2.5%인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0.1% 2,300 종목 중에 13종목만 발견이 됐더라.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유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들이나 요런 자리들인데 요런 자리들. 자, 동그라미 친 자리만 볼게요. 여기 또 동그라미 친 자리. 이게 보이면은 이제 이 갈색 선이 요게 갈색. 이게 상단이거든요. 상단. 쉽죠? 그냥 이거는 하단이에요. 이건 그냥 하단. 하단은 도망가야 돼요. 하단 아래로 가면은 안 돼요. 보면 검색기가 발견되는 자리들이요. 제가 정말 이게 점으로 찍어서 볼게요. 이 캔들을 지우면 안 되니까 펜으로 캔들을 지우면 안 되니까 점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딱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랑 요 자리. 그리고 이제 요 자리인데 이렇게 점 찍어서 보이는 자리. 요런 자리들. 단기적으로 이 점 찍어서 보여드린 자리가 요런 상승 메리트가 있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점 찍어서 보여드린 자리들.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매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한단선 닿는 종목 우리 꼴찌 2.5% 잡을 필요 없어요. 위로 가는 2.5%만 잡으면 돼요. 이런 자리들 보면 점 찍은 자리들. 단기적으로 튀는 자리들이 있다. 시장이 2022년도 이게 2022년 차트거든요. 2022년 10월 4일 어려운 시장에서도 요런 알토란 같은 정말 알토란 같은 요런 수익을 주는 자리들이 있다. 그리고 요런 자리들이 매매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종목이네요. 코미팜인데 코미팜은 큰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보면 큰 추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 자리가 지금 이제 검색기에 나온 자리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해서 요 자리가 나온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자리, 이 자리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거래량 보면은 이 11월, 12월 요 구간, 21년도 11월 여기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은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래량이 없는 자리는 사실 지표만 가지고 이제 보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볼륨, 거래량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항상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있고 우리는 그 돈을 리드해야 된다. 쫓아가지 말고 사람 막 쫓아가면서 매매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종목이 괜찮네. 딱 이제 하나씩 사놓고 누가 오면은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 세력, 메이저, 수급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코미팜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없다. 이런 자리들, 되게 메리트 있는 자리, 코스나인인데 이거는 이제 재무 리스크가 있어요. 보면 이게 환자 아픈 거예요. 재무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환 붙으면 이제 투자주의 환기라고 해서 재무가 아픈 건데 급락 나왔네요. 동전주네요. 또 동전주 500원짜리도 갔었어요. 지금 1,000원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돌파하는 구간이요. 뉴스가 여김없이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나. 화장품에 대한 뉴스가 있었다. 코스나인 같은 경우에 장기평에 대한 부분이나 구름대 똑같은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차트를 더 씌운 거예요. 여기 일목균형표 2평 1목 추가해서 보면은 이 구름대에 대한 부분도 돌파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평 저항을 부딪히는 그런 영역인데 어디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나. 이 거래량 생기면서 급락 나왔을 때 이런 구간은 피해야죠. 이거 말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일목균형표까지도 다 첨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차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볼린저 밴드만 갖고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일목균형표만 갖고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보고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하나씩 공부해 보시라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김없이 뉴스가 나오더라. 9월 23일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화장품주 강세, 상한가, 뉴스 발생하면서 거래량 대량 동반되면서 상한가 나오더라. 어떤 종목에서? 환자한테서. 재무적으로 환자 판정 받은 거거든요. 거래소에서 얘 투자하기 조심해라. 얘 재무 상태 안 좋다. 환기, 너 지금 얘 투자하기 전에 얘 좀 위험하거든? 알려주는데 그런 애들도 상한가가 나와요. 이게 뉴스 그리고 거래량 동반됐을 때 밴드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다. 항상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지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대정화금이죠. 이거 요오드 관련주로 최근에 이슈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역시 9월 말 구간에서 거래량 형성되고 이 밴드 갈색 선 여기 돌파 강하게 이렇게 돌파 나오는 구간 있죠. 항상 똑같아요. 네, 이제 차트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계속 보는 거예요. 뉴스 나오죠.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왜 말씀드리면은 핵무기 9월 28일 핵 요오드 요오드가 핵을 이제 해독을 한다더라.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더라. 결국 올라가는 뉴스가 나오면서 밴드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형성되고 다 이런 삼박자가 맞는 거죠. 원 패턴이에요. 그냥 뉴스는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뉴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밴드 하단에 대한 지지 라인을 보면서 제가 95% 확률로 밴드 안에서 도로라 그랬잖아요. 도로 아래에 안 벗어나잖아요. 웬만하면. 낙폭이 크면 반등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95%로 도로로 다니잖아요. 차가. 그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얘가 이제 인도 쪽에 바짝 붙었어요. 인도 쪽에 바짝 붙어서 인도로 갈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지 않고 다시 차 안선으로 들어와요. 그 생각을 하면서 떨어졌을 때는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해보는 전략도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대한방직이라는 종목이죠. 이런 구간들, 동그라미 씬 구간들 보시면 단기적으로 밴드 아래로 가요. 이런 구간들. 근데 밴드 안으로 올라오려는 습성들이 있더라. 이런 전략도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큰 수익을 내려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매매해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매매 전략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뉴스에 가까운, 이제 뉴스에서 투매에 가까운 내용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네이버 지금 물리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좀 이제 보면 밴드 하단에 완전히 타고 가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 더 떨어졌거든요,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 10월 4일 더 떨어졌는데 10월 4일보다 더 떨어졌는데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투매가 나올 때도 있다. 포시마크. 이제 미국의 당근마켓이라고 해요. 미국의 당근마켓을 비싸게 주고 샀나 봐요. 비싸게 주고 사서 네이버가 우리의 포털 그리고 이제 큰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도 비싸게 줬다고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더라.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이 조금 복합적이고 좀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는 그냥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로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 치는 애들, 좋은 쪽으로 사고 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시장을 이기는 거니까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쪽으로 하방으로 사고 치는 애들은 다시 원위치에서 이렇게 다시 차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볼린저 밴드도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 강의 들으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린저 밴드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볼린저 밴드 다 복습하셔가지고 다들 또 시장을 이기는 그런 상승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너무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들 잡아가지고 다들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전략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백스마 파트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